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병모 작가의 마법 같은 빵집 이야기, 위저드 베이커리를 준비했습니다. 달콤한 빵과 특별한 마법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시작해볼까요? 타임 리와인더. 달걀인자가 타르타르 크림과 함께 거품기 속에서 돌아가 우유빛 점성을 띈다. 설탕이 거품을 더욱 풍부하고 부드럽게 키우며 아몬드 가루가 고소한 풍미를 더한다. 짤주머니 끝에서 조금씩 고개를 내미는 머랭이 팬 위에 고운 물결 무늬를 그리다가 선명한 봉우리를 이룬다. 이것을 오븐 속에 넣고 구우면 머랭 쿠키가 만들어진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냥 머랭 쿠키가 아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 위저드베이커리닷컴이 아니다. 중간 단계에서 점장만의 어떤 특별한 조작이 가해진다. 그 조작의 원리와 실제를 나는 보지 못했고 파랑새도 알지 못했다. 위저드베이커리닷컴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품 가운데 가장 수상쩍고 적어도 내가 머물렀던 동안은 단 한 건의 주문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것. 바로 타임 리와인더였다. 시간을 되감는 쿠키. 이름만으로도 그것이 시간 여행을 하는 도구임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추측뿐, 언제나 미리 보기에는 이미지를 준비 중입니다. 라는 아이콘이 뜨고 물품 정보를 클릭해보아도 준비 중입니다. 라는 말만 뜰 따름 상세 설명도 가격도 나와 있지 않다. 당연히 위시리스트에도 장바구니에도 담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준비 중인 건데?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다. 준비 중이니까 주문이 들어오지 않을 수밖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연구가 덜 끝난 품목인 줄 알았다. 이 물품은 언제 입고되느냐는 질문이 게시판에 꾸준히 올라오기는 했다. 거기에 따른 답변 매뉴얼은 정해져 있었다. 현재 개발 중인 상품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저드베이커리닷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문의가 공개글인 경우에 해당한다. 비밀글로 이 제품을 문의하는 경우 점장이 직접 답글을 달았다. 비밀글은 주로 사연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타임 리와인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간절한 주석을 달며 꼭 빨리 판매를 개시해달라는 요청을 적어놓게 마련이었다. 그러면 글 속에서 얼마나 그 사정이 딱하고 진실성이 드러나는지에 따라 점장의 답글이 달라졌다. 그랬다. 실은 문제의 타임 리와인더는 이미 개발이 끝난 제품이었고 실제로 점장이 실물을 내게 보여주기도 했다. 그것이 머랭 쿠키 모양을 한 문제의 과자였다. 어느 제과점에서든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머랭 쿠키가 시간을 되감아준다고? 그것을 점장이 반으로 부수어 보여주기 전까지의 생각은 그랬다. 포춘 쿠키. 일반적인 포춘 쿠키는 얇은 월병 형태로 월병 제조 과정에서 반죽을 반으로 접어 그것을 또 60도 정도의 각도로 굽힌 상태에서 초승달 모양을 만든다. 그 접은 사이에 틈이 생기기 때문에 운세를 점치는 종이를 끼워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점장이 만든 쿠키는 머랭 형태로 다른 평평한 과자에 종이를 올려놓고 그 위에 머랭을 샌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종이를 주입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점장이 만든 머랭 쿠키에서는 연노랑 종이가 나왔다. 그 식용 종이는 입속에 들어가 오랫동안 침으로 녹이면 밀크커피 향이 가미된 초콜릿 맛과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 종이는 다음과 같은 두 줄이 적혀 있는 걸 제외하고는 깨끗이 비어 있었다. 데이, 타임. 간절히 되돌리고 싶은 시간을 마음속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한 입 크기의 머랭 쿠키를 입속에 넣고 부순다. 그런 다음 치아나 혀끝에 닿은 종이를 밖으로 끄집어낸다. 입속에 남은 쿠키는 먹는다. 그러면 그 종이에 자기가 원하던 날짜 혹은 시각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점장이 시범으로 보여준 것처럼 손이나 다른 물리적인 힘으로 부수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게 되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다. 반드시 한 입에 넣고 입속에서 부술 것도 일단 종이를 꺼내어 시간을 확인한 뒤에는 다시 그것을 입에 넣어 혀끝에서 천천히 녹일 것. 그렇게 간단한 과정과 동작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 영화에서처럼 복잡한 연산장치에 약간의 조종술까지 필요로 하는 타임머신에 올라타지 않고도? 그러한 물건이니 역시 호락호락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관리자 모드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비밀글로 된 점장의 여러 답글들을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이 물품의 가격을 알려준다는 것이었다. 보통 어느 인터넷 쇼핑몰이고 간의 가격은 상담 요망이라고 적힌 경우 천문학적인 값을 자랑하는 법인데 타임 리와인더는 그 수준을 뛰어넘었다.
그야말로 시간을 언제로 되돌리느냐에 따라, 즉 더 오랜 과거로 되돌릴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방식이었다. 이걸 사고자 할 때 반드시 사전 상담 요망인 이유였다. 과거를 왜 되돌리려고 하는지, 언제 몇 시 몇 분으로 되돌릴 것인지. 5분을 뒤로 돌리는 기본 가격부터 차마 쓸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고, 그 다음부터는 5분 단위로 피보나치의 수요를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무섭게 올라갔다. 어지간한 갑부나 재벌이 아니고서는 며칠씩, 몇 달씩 시간을 되돌리는 건 불가능했다. 게다가 가정상비약도 아닌데 현실적으로 5분만 되감고 싶어 할 사람은 없을 거였다. 게시판에 문의를 할 적엔 이미 적절한 때를 놓치거나 한참 전에 일이 틀어진 경우가 대부분. 다음에라도 혹시 저지를지 모를 실수를 대비하기 위해 이런 제품을 미리 사재기해두는 정신 나간 인간이 있을까?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은 총 5부분이긴 했지만 웬만큼 미치거나 절실하지 않고서야 첫 번째 년 단위의 시간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었다. 그렇게 비싼 것이어서 눈에 쉽게 띄지 않도록 물품은 언제나 준비 중이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 매달려 올 때만 뚜껑을 열어 보여주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가격 앞에서 일단 절망하고 다시는 문의를 하지 않았다. 반신반의하면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장바구니에 담기엔 너무나 큰 금액이었다.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그랬다. 나 같은 주제는 은행이라도 털지 않는 이상 첫 번째 설정 항목인 연도를 절대 감을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마지막 5번째 분 단위의 시간을 감을 필요도 없었다. 6년이라니 1일은 1440분, 1년은 52만 5600분. 6년을 되감을 만한 돈은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 해도 지불할 수 없다. 기본 5분부터 비상식적인 가격에다가 그로부터 시간을 더욱 과거로 돌림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이라니. 시간은 돈이다. 라는 격언을 실감케 하는 살인적인 가격이었다. 되감고 싶은 시간이 있나? 그가 여전히 내 쪽을 보지 않고 한마디 툭 던지듯이 물었다. 아 진짜 알면 묻지 마. 얼? 이렇게. 뭐라고? 얼? 비싼. 값을. 부르는, 거예요. 악덕. 기업주. 아니면. 피서철. 바가지, 장사꾼처럼. 그는 피식 웃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악덕 기업주냐. 그냥 장사꾼만으로 좀 봐주라. 그러잖아요. 뭐랄까? 강물을. 돈. 받고, 파는. 누구, 같아요. 그가 조금 놀란 얼굴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뭔가 조금 말실수를 했나 보다고 뜨끔했다. 이거 아무래도 사기꾼이라고 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지? 그의 표정은 천천히 평온한 미소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건 왠지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를 딱하게 바라보는 듯한 미소였다. 거기까진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냐. 그러니까 너도 웬만하면 이걸로 헛짓거리 하는 꿈은 깨는 게 좋을 거다. 웃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더 무서워. 그런. 걔야, 아니. 말을 더 잇지 못했다. 입속에 달콤하게 밀려 들어온 것은 알사탕만 한 초콜릿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입술에서 천천히 떨어짐과 함께 입속에서는 초콜릿이 폭죽처럼 경쾌한 딱총 소리를 내며 튀었다. 초등학교 때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 먹곤 하던 이름 모를 불량식품 가운데 이렇게 입속에서 톡톡 튀는 사탕가루가 있었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과일향과 탄산이 줄을 이룬 싸구려였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초콜릿 자체가 튀는 독특한 느낌이었다. 그러면서도 초콜릿 특유의 부드러운 끝맛을 잃지 않았다. 게다가 입속에서 톡톡 튀는 소리는 가만히 들어보니 그저 두서없이 터지기만 하는 정전기 소리가 아니었다. 작고 불분명했으나 분명 그 소리는 일종의 언어를 이루고 있었다. 마치 나의 말더듬처럼 장렬하는 소음 사이사이로 들린 것은. 그가 등을 돌리고 제빵실로 들어서며 말했다. 거기 놔둔 나머지 2알 다 먹고 감상을 말해줄 것 이상. 입속에서 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그의 등에 대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파랑새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널 여기 두자고 했지만. 그렇게 무신경하게 그를 상처 주면.
적당한 눈속임이 아닌 진짜 마법을 파는 사람한테만 사기꾼 취급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 아무래도 좀 무신경했지? 그러나 그건 그가 평소 나나 손님들한테 쏴대는 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게다가 지나치게 고가의 인건비를 요구하는 건 맞잖아. 내가 널 머물게 한 걸 후회하지 않게 해줘. 아. 미안. 알았으면 사과는 점장에게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은 나머지 초콜릿들을 먹어보고 그 평가를 들려주면서 말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았다. 그래서 두 번째 초콜릿을 입에 넣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시간을 되갚는다는 것은 영화 속에서나 나올 하찮은 기술인 것 같지? 아니, 어느 영화에서고 간에 그걸 과학적으로 하찮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빛의 속도와 모든 생물이 현재를 살고 있는데 나 혼자 과거에 뚝 떨어지는 영화 속의 시간여행과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겠지만 과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정복하는 게 이론상으론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 행동에 옮기기가 쉽지 않을 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모든 의지와 노력, 욕망과 의미를 수포로 만들어버리는 낱말이 바로 시간이지 않을까. 이 순간 아닌 지나간 모든 것이 박제나 화석 또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되는 내 말 맞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감아주는 대가로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건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말이지, 이런 건 생각해봤니? 시간을 움직이는 건 신의 의지를 거역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야. 그것이 5분이건 50년이건 50보백보라고. 그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 어디에선가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뒤틀린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 말에 따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은 어딘가의 누군가에 의해 앞으로 당겨지거나 뒤로 늦추어진 시간일 수 있었다. 그것을 올바른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작업. 그러한 작업은 그가 마음 내킬 때 임의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절실한 의뢰가 있을 때, 그리고 의뢰인의 요구가 마침 잃어버리거나 건너뛴 시간을 보충하는 데 유용할 때 행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원칙도 있었다. 노골적으로 운명을 바꾸기 위한 시간 되감기는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인연과 관계된 일은 바뀔 수 있지만 생사를 가르는 운명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미 일어난 일을 긍정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최소한의 시간만을 되갚는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 오늘 아이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이의 병은 오래된 것이었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병이 발견되기 이전으로 시간을 되감기에는 터무니없이 돈이 부족합니다. 이미 병원비로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다 털었고요.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딱 하루만 그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얻는다면 미처 하지 못했던 마지막 인사를 해주고 싶고 아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놀이공원에도 데려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을 너무 준비 없이 병원의 공포스럽고 부산한 분위기와 소독약 냄새 속에 쌓여 보낸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아이를 2번 보내는 고통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만을 움직이는 이유는 시간의 균열에 따른 위험도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인체를 비롯하여 생물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에는 저마다의 생체 시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지구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시간의 흐름을 뒤바꾸면 별의 움직임과 배열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우주 공간 자체를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이동시킨 결과가 되어 그에 따른 타격을 지구의 모든 생물체가 조금씩 나눠 갖는다는 거다. 그러나 지구에는 인간만 해도 60억이라 극도로 예민한 사람 외에는 그에 따른 변화나 타격을 느낄 수 없다. 대신 인간보다 감각기관이 발달한 일부 동물들은 그것을 느끼고 평소와는 다른 이상행동을 보인다. 사람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장소를 가거나 물건을 보고 느끼곤 하는 왠지 모를 기시감이 바로 그 경미한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시간을 되돌리는 순간 마침 그때 태어나려던 아이는 엄마의 자궁이라는 작은 우주 속에서 시간의 역행을 겪게 되고 숨을 거두기 직전의 사람은 세포의 재배열과 생성, 파괴의 충격을 고스란히 겪게 된다. 그런데 몇 분이나 몇 초가 아닌 몇 달이나 몇 년 단위로 되돌린다면 그에 따른 시간의 균열을 생물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였다. 게다가 이 일에는 커다란 맹점과 모험이 별책부록처럼 딸려온다. 아이를 잃은 모정의 경우를 대입하면 이렇다. 어머니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의 가는 길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주고픈 목적이었지만 막상 시간을 하루라도 과거로 돌리면 어머니는 오늘의 기억을 잃게 된다. 오늘 마법사 점장에게 의뢰했던 기억도 아이를 보냈던 고통도 잊어버린다. 오늘의 시간이 존재한 적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셈이니 그렇다.
어제로 돌아간 어머니는 그 다음 날의 일을 알 수 없게 된다. 중환자실의 급박한 소란스러움 속에 아이가 결국 세상을 떠날지를. 어머니는 하루 벌게 된 어제라는 시간 안에 자기가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 일,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들려주고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는 일을 틀림없이 선택하고 실행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자기의 행동 양상이 바뀔지, 되풀이될지 그것은 반반의 확률이다. 후자의 경우 어머니는 또다시 위저드베이커리닷컴의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서 이때 본인의 체질이 극도로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경우 이유 모를 기시감을 느끼며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인류 멸망을 각오하고 6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나는 시간을 되돌리던 순간의 기억을 깡그리 잊고, 아니, 잊는다기보다는 존재하지 않은 시간이 되어버리고 그런 상태로 아버지의 재혼에 적극 반대하여 배 선생과의 만남을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는 일이다. 오히려 배 선생과 두 번의 고통스러운 시간, 실은 나는 두 번째 반복이라는 걸 전혀 모르겠지만 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 아무것도 확실하게 보장해주지 못하는 마법 아이템이라니 가격에 비해 너무 부작용이 크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반응이 사납든 뭐 그런 엉터리가 다 있어? 그럴 거면 뭐하러 그렇게 비싼 값을 매기는 거지? 온화하든 잘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는 물건은 필요치 않은 것 같군요. 그냥 아이의 영혼이 알아줄 거라고 믿고 유골함을 단단히 안고 바이킹이라도 타야겠습니다. 간에 대게 포기하고 만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았다. 시간을 되돌리는 일인데 막상 시간이 어제로 돌아가면 의뢰인이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지불했던 돈은 어디로 가지? 공중에 붕 뜬 눈먼 돈이 되나? 통장에 기록된 위저드베이커리닷컴으로의 입금 내역이 사라져버리는 건가? 그랬다. 의뢰인이 돈을 지불했던 일조차 함께 되감긴다. 그 후 의뢰인이 만약 같은 패턴의 행동을 반복 선택하기라도 한다면 돈을 지불한 사실은 반복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되어버린다. 최악의 경우 의뢰인 자신이 그 수상쩍은 시간의 균열을 느끼고 행위를 멈추거나 갑자기 변덕이 생겨 마음을 바꾸기 전까지 입금과 환불이라는 기계적 행위가 반복되는 수도 있다. 의뢰인으로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반면 의뢰인이 선택에 따라 원래의 목적을 이루더라도 점장은 이득 볼 게 없다. 오히려 점장과 우리와 이 우주는 누군가의 오류나 원망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타격을 받게 된다. 시간을 되갚는 가격이 그렇게 비싼 이유는 사람이 쉽게 심심풀이 땅콩처럼 시간을 되감을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제빵실로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의 등이 문득 지구를 제 몸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아틀라스의 그것과 같아 보였다. 쇼트닝, 박력분, 달걀, 코코아, 바닐라 향, 누군가의 탄생을 축하할 새로운 케이크가 그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었다. 조금 전에 막 나온 페이스트리 위에 바른 캐러멜 시럽은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렸다. 우주는 왜 저런 빵처럼 단순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시간은 왜 커피 맛 식용 종이처럼 입속에서 녹아버리지 않을까? 사람의 영혼은 어째서 웨이퍼처럼 바삭거리며 간단히 부서져 버릴 수 없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안해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그 혼자만이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라지만 어쨌든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우주의 무게를 짊어진 그의 어깨가 조금 피곤해 보인다. 그때 마침 내 생각의 대답이라도 하듯이 그가 뻐근한 목을 6시 5분 방향으로 기울이며 주먹으로 톡톡 친다. 저기. 응? 안마 좀 해줄까요? 말 대신 나는 양손으로 허공에 대고 도마질을 해보였다. 그래? 그럼 부탁 좀 할까? 그는 가스레인지 앞에 접이자를 놓고 앉았다. 나는 그의 목과 어깨 사이를 톡톡 두드리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게. 초콜릿. 그래. 마저 먹었어? 신기한 초콜릿이었다. 먹을 때 입속에서 난 소리는 단지 오래된 레코드판처럼 튀기만 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첫 번째로 먹은 초콜릿이 터지면서는 분명 행복해요 라는 소리가 났다. 그런데 그 초콜릿은 마치 나를 놀리듯 더듬거리며 행복 이랬다. 그거 아직 미완성이야. 신상품 개발 시도 중이고 아직 한참 멀었지만 내년 밸런타인데이를 겨냥한 야심작이거든. 원래 올해 초에 내놓으려고 했던 건데 소리가 그렇게 엉망이라서 일단 포기했지.
제품 이름은 축제나 뭐 그런 걸로 할 거야. 소리 종류는 3가지. 행복해요. 고마워요. 그리워요. 아, 네. 말을 제대로 전하려면 중간에 잡소리는 초음파를 최대로 올려서 들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헤르츠의 범위가 넓으니까 그게 쉽지 않아. 뭐 박쥐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 톡톡 튀던 딱총 소리는 원래 의도했던 소리가 아니란다. 미안하지만 그게 본래 들려주려고 했던 말보다 2배는 큰 것 같다. 혹시 단 거 싫어하나? 그럼 괜히 미안하군. 달지 않게 한다고 애는 썼는데. 그 말대로 나는 초콜릿 3개를 한꺼번에 먹을 만큼 단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결코 실패작이라고만은 볼 수 없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딱 어울린다. 잡음이 너무 많고 버퍼링이 심한 소리. 그러나 꼭 들어야 할 사람은 언젠가 알아들어줄 거다. 배 선생은 고사하고 아버지조차 들어주지 않았던 내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어디엔가 있을 거다. 나는 그의 어깨를 잡은 손가락 끝에 규칙적으로 힘을 주며 한마디씩 떼었다. 그게 맛이. 맛 있었다고. 그래, 잘 됐네. 그리고. 미안해요. 뭐가? 오해. 소심하기는. 평범한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말하며 그가 어깨를 안마하는 내 손가락을 가볍게 쥐었다. 그만 할까요? 덕분에 피곤이 풀렸어. 잠깐만 이대로 있자. 조금 더 쉬고 싶네. 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내 가슴에 기댄 머리를 받치고 서 있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감정은 어째서 뜨거운 물에 닿은 소금처럼 녹아 사라질 수 없는 걸까?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치 통조림만도 못한 주제에. 그러다 문득 소금이란 다만 녹을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 어떤 강제와 분리가 없다면 언제고 언제까지고 그 안에서. 위저드 베이커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찾아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